안녕하세요. 네, 정신건강 매거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결정장애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짬뽕을 먹을 것인가,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이제 이야기하면서 결정장애를 얘기를 이제 합니다. 하지만 사실 결정장애라고 하는 것은 정신과적으로는 없는 용어죠. 왜냐하면 장애, 그러니까 디스오더라고 하는 것은 그 증상으로 인해서 사회적, 직업적, 가족적 기능의 저하가 와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때 디스오더라는 것을 붙이는데, 사실 선택의 어려움이잖아요. 그게 꼭 기능의 장애를 가져오진 않기 때문에 결정장애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옳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 대신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말이 햄릿 증후군이라고 이제 하죠. 햄릿이 복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죽을 것인가 말 것인가, to be or not to be, 선택의 유유부단함을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장애보다는 햄릿 신드롬을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햄릿 증후군 내 어떤 스펙트럼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어떤 다양한 상품에서 뭘 고르는 것부터 대학을 가는데 정말 내가 어떤 대학을 가야 될까 결정을 못하는 거죠. 이직을 고려를 할 때도 이 회사를 떠날까 말까, 결혼도 이 남자가 결혼할 상대인가 아닌가, 거기서 우리가 결정을 못하면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그 결정을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죠. 사실 이런 햄릿 증후군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선택을 내가 못한다는 것,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 선택의 연속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주저하게 되고 선택을 못하게 되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책임을 남에게 이제 전가를 하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마음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의 선택을 자기가 내리지 못하고 부모에게 이제 그것들을 위임하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거에 있어서 빠져나갈 어느 정도 어떤 이제 그런 여지를 좀 남겨두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하나의 이제 원인이 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그 아이가 충분히 자기가 뭔가를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했으니까 잘했어, 다음에 또 잘해보자 라고 이렇게를 해서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알았으면 다음에는 조금 더 자기가 선택을 해보는 데 있어서 그래도 별로 두려움을 없겠죠. 그런데 선택을 했더니 비난만 받고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한다면 점점 그 아이는 위축될 거고 더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결정을 다 부모한테 맡기는 경우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또 발달 과정에서 이 제대로 된 수행이 필요해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눅들지 않아야 우리가 일단 선택을 할 때 있어서 조금 이런 거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완벽주의랑 연관이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두고 이거를 선택하면 분명히 이 선택에 따른 단점이나 안 좋은 점이 있을 거고, 또 B를 선택했을 때 단점, 안 좋은 점이 있을 거고, C를 선택했을 때 단점이나 안 좋은 점이 있을 텐데 사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좌절을 제대로 겪어내지 못했거나 그런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지 못한 경우엔 그런 어떤 부족함, 좌절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좀 감내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무엇 하나도 사실은 선택을 하지 못하고 그 기회를 또 흘러보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완벽주의 역시 이런 이제 결정장애랑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의 어려움에 있어서 제가 또 보는 환자분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어떤 선택도 하지를 못해요. 이렇게 해도 실패를 할 것 같고 이렇게 해도 실패를 할 것 같으니까 아예 시작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하는 얘기는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1%라도 더 도움이 되는 쪽을 선택을 하시면 된다. 그게 선택을 하는 기준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선택한 결과가 실수도 할 수가 있어요. 그 실수에 대해서도 내가 그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그 실수를
우리가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교정해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면 선택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중간중간의 작은 과정들에 대해서 나 자신을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 방학 때는 맨날 놀고 생활 습관도 이상해지고 그래서 살만 찌고 그랬었는데 이제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기 시작했고 내가 생활을 해나가고 있구나. 아, 내가 매일매일 나를 끌고 나가고 있구나. 이런 과정 하루 단위로도 나를 칭찬해 줄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차츰 자존감들이 더 커지는 방향이 될 수가 있겠죠. 결정을 잘하는 방식에 대해서 뭐 제가 쓰는 방법 이런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이렇게 머릿속에 막연하게 떠오르는 생각들로 감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선택을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고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조금 써보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요. 결국에 이제 그 얘기거든요.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가장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인가?인데 그런 가치관들을 1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쭉 써보고요.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좋은 점, 안 좋은 점,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좀 눈에 보이는 식으로 좀 써보는 걸로 좀 많이 좀 추천을 드려요. 제가 쓰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니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그거를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좀 종합해서 얘기를 한다면 조금씩 내가 나의 선택을 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훨씬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도 그 마음 때문에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아요. 완벽한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감, 절대 후회하지 않은 완벽한 선택. 그럼 이 선택을 할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이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또 새로운 기회가 오고 또 새로운 기회가 오고 선택의 순간은 매번 올 수밖에 없고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이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자책을 하기보단 또 오는 선택에 대해서 또 최선의 선택을 하면 되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선택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결정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결국 결정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자존감부터 지나가버린 과거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까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건강 매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